안녕하세요. 귀사람 심상돈입니다. 귀를 사랑하는 남자, 귀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로 재직 중인 안종훈 교수님께서 청각과 난청, 보청기에 대한 많은 지식을 주실 예정입니다. 특히 안종훈 교수님께서는 이어드림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 청각과 난청, 보청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구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난청과 청각, 보청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려드리니까 많은 구독을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안종훈 교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종훈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수면과 이석증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잠을 자면 좋을지에 대해서 최신 논문 리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서 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면 몸이 앞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고, 또 갑자기 출발하면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을 받죠.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에도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평 수직 감각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양쪽 귀의 전정기관에는 난형낭과 구형낭이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물컹물컹한 젤리 같은 매트 위에 이석이라고 불리는 작은 칼슘 덩어리들이 쌓여 있는데,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석들이 움직임의 반대로 쏠리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석들이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제자리를 빠져나와 회전 움직임을 담당하는 방골이관에 들어가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순간적인 심한 어지럼을 느끼게 하는 병이 양성 발작성 체위 변환성 현운, 쉽게 이석증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석증이 생기는 원인은 노화, 머리의 외상, 중이염이나 메니에르병 같은 귀질환, 귀수술 후 합병증, 장시간 누워있거나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석치환술, 이석증 습관화 운동 등을 이용한 물리치료로 좋아지지만 재발 역시 흔한 질환입니다. 이석증을 예방하는 습관이나 운동 등에 관해서는 제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뇌가 회복하고 재정비를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낮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신체 세포를 재생 및 성장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신진대사를 조절하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낮을 경우 만성 피로, 무기력, 면역력 감소, 심장질환, 비만 및 당뇨병 위험 증가, 기억력 감퇴나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우울증이 심해질 수 있죠. 부족한 잠으로 인해 낮 동안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5가지 생활 습관은: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고 일어나기. 둘째,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기. 셋째, 자기 전 스마트폰 보지 말기. 넷째, 과도한 카페인이나 음주 피하기.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도 잠을 여전히 건강하게 못 잔다면 수면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잠을 잘 때 어떤 분은 똑바로 천장을 향해 누워 자고, 어떤 분들은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웅크리고 잠을 주무시죠. 물론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자는 것이 건강에 가장 바람직할까요? 수면 자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정리한 표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고, 심장에 무리를 적게 주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 반면에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과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부터 수면 습관과 관련한 이석증의 재발 및 위험 요인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이석증이 자주 재발하는 환자들의 수면의 질 평가에 관한 연구입니다. 연구자들은 이석증이 재발한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비교했을 때 수면의 질 지수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했는데, 결론적으로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이석증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논문 역시 어지럼증과 수면에 관한 연구인데 42개의 관련 연구들을 메타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이석증, 전정편두통,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 다양한 귀 어지럼 환자에서 수면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으며 특히 수면 무호흡 환자에서 전정 기능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수면 중 특정 자세가 이석증의 재발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연구자들은 이석증 치료를 마친 환자들을 대상으로 3일간 수면 중 머리 자세를 모니터링했는데 이석증이 재발한 환자들은 이전에 이석증이 생겼던 귀를 아래로 기울인 채 잠을 자는 경우가 의미 있게 많았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오른쪽 또는 왼쪽 귀를 아래로 기울이고 잘 때 중력에 의해 이석이 좀 더 쉽게 아래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번째 논문은 이석증 환자의 수면 자세와 이석증이 생긴 방거리건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입니다. 연구자들은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가진 환자들 중 84%에서 오른쪽 이석증이,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가진 환자들 중 65%가 왼쪽 이석증으로 진단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 반면 수면 자세에 특별한 습관이 없는 환자들은 오른쪽과 왼쪽 귀에 이석증 발생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논문은 남녀 간 좌우 귀의 이석증 발생 빈도의 차이가 수면 자세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석증은 여성에서 그리고 오른쪽 귀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연구자들은 남성과 여성 간 수면 중 자세 전환 횟수나 수면 자세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지만 남녀 모두 오른쪽 귀를 아래로 옆으로 누워 자는 경우가 더 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섯 번째 논문은 이석증 치료 후 수면 자세 제한이 필요한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연구자들은 150명의 이석증 치료 후 재발을 한 환자를 분석했을 때 이석증이 생긴 귀를 아래로 하고 잠을 잔 환자에서 첫 주 재발률이 더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석증 재발 환자들은 수면의 질이 나쁘고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이석증 재발의 위험 요인입니다. 둘째, 이석증이 생겼던 귀를 아래로 하고 잠을 잘 경우 이석증 재발 확률이 높아집니다. 셋째, 특히 이석증 치료 후 최소 1주 동안은 이석증이 생긴 반대쪽 귀를 빼고 잠을 자는 것이 재발을 방지합니다. 넷째, 이석증은 여성에서 오른쪽 귀에서 더 잘 생깁니다. 그렇지만 남녀 간 수면 자세나 수면 패턴의 차이는 없고 오른쪽 귀를 아래로 하고 자는 경우가 더 흔해서 오른쪽 귀 이석증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석증 환자는 평소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한쪽으로만 누워 자는 습관보다는 좌우 번갈아 눕거나 바로 자는 것이 좋고 특히 이석증 치료 후 최소 1주간은 이석증이 생긴 귀를 피해서 베고 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르고 건강한 수면의 습관은 이석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석증은 어지럼을 일으키는 대표적 질환이죠. 저는 주로 금요일 오전에 어지럼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 진료 때마다 4-5분, 많게는 6, 7명 이상 환자들이 이석증을 의심하여 방문하고 계십니다. 환자들께서는 고개를 좌우 또는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어지럽거나 걸을 때 불안정 등 다양한 불편함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어지러워서 개인 병원을 방문하시고 약 복용 및 물리치료를 받고 제 외래를 방문하실 땐 증상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뭔가 개운하게 안 나은 듯한 느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석증 진단 후 방고리건에 떠돌아다니는 이석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이석치환술을 받고 나신 뒤 이후 검사에서 더 이상 이석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꽤 오랜 기간 동안 불쾌한 어지럼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석증 치료를 받고 더 이상 이석증은 아니란 말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어지럼으로 불편하신 분들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증은 양쪽 귀의 전정기관에서 수평과 수직 운동을 담당하는 난형낭과 구형낭에 있던 칼슘 조각들인 이석이 제자리를 탈출해서 회전 감각을 담당하는 방골이관을 떠다니면서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어지럼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평소 방골이관 안에는 림프액이라는 물이 들어있는데 정상 상태에서도 빙글빙글 돌면 어지러운데 돌멩이들이 같이 떠다니니까 엄청 더 어지럽게 되는 것이죠. 이석증 검사를 위해서는 비디오 안진 검사를 시행하는데 검사 과정에 대해서는 제 이전 강의 동영상인 이석증의 진단과 치료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검사는 어지럼을 주소로 내원하신 68세 여자 환자의 비디오 안진 검사입니다. 환자는 가만히 앞을 보고 있어도 우측 방향으로 살짝 눈떨림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숙련된 전문가가 안진 유무를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머리를 젖힌 다음 뒤로 넘어지면서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시겠습니다. 뭔가 다르죠? 잘 보시면 눈동자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일으켜서 앉으면 눈동자가 먼저 검사와 달리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환자의 진단은요, 우측 후방골이관의 이석증입니다. 이제 어느 방골이관에 이석이 탈출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제자리에 돌려놓는 이석 치환술을 시행합니다. 저는 보통 5 내지 7일 간격으로 총 3회 시행하여 이석이 제자리에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치료를 종료합니다. 이석 치환술 3일째 결과를 보면 이석증으로 진단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눈떨림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는 예전처럼 극심한 어지럼은 아니지만 완전히 나은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석증이 다 나았다는데 왜 여전히 어질어질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럼은 가셨는데 부엌 천장에 컵을 꺼내려고 위를 쳐다보거나 신발을 신으려고 고개를 숙일 때 불쾌한 어지럼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석증 치료를 마치고 더 이상 이석증이 아닌데도 어찌라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리를 뛰쳐나간 이석증 부스러기들 대부분이 제자리로 돌아갔어도 아주 일부 이석 잔 부스러기들이 남아서 떠다니는 것이죠. 이 부스러기들은 너무 작아서 이석증 진단은 되지 않지만 예전에 맑은 림프액만 있을 때보다 혼탁해져서 뭔가 찜찜하게 불편함을 줍니다. 두 번째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이석이 남아있는데 검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비디오 안진 검사는 검사자가 직접 환자의 눈떨림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련되지 않은 경우 자칫 질환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팀에서는 안구의 움직임을 측정해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도록 알고리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석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또다시 이석증이 재발할까봐 불안해하십니다. 뒤에서 누군가 불렀는데 돌아보다가 갑자기 어지러우면 어떻게 하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자동차 운전 중에 어지러우면 안 되는데 등등 불안해하시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열심히 활동하고 적절한 운동과 수면, 식사를 해야 합니다. 양궁에서 그날 바람의 색이나 방향에 따라 0점을 잡아주죠. 마찬가지로 이석이 일부 떠다니는 상태를 새롭게 0점으로 조절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떠다니는 이석들 중 일부는 저절로 림프액에 흡수되어 없어지고 일부는 제자리에 돌아가기도 합니다. 활기차게 살다 보면 이석증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두 번째, 이석증이 완치되었다고 들었어도 여전히 어지러우면 좀 더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석증 유무를 다시 검사받거나 다른 질환이 숨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석증 역시 전정기관에 생기는 다른 어지럼 질환들과 동반되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뭐니 해도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신뢰할 수 있는 병원과 이비인후과 선생님께 이석증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을 들으면 이를 믿고 자신 있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하는 선생님들이 이석증에 대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석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소 뼈 건강에 신경을 쓰고 너무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누워 주무시지 않는 등 생활 습관 및 영양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석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이석증 치료 후 관리와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